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강하는 날인데요. 아침부터 표정들을 보니까 이러고 있네요. 시작하는데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그죠? 네, 봐요. 오늘 하는 수업은 약간 좀 여러분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라 옆으로 이제 비교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어떻게 봤어요? 목차들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무슨 뭐 앞에 나오는 이행강제금하고 뒤에 나오는 이행강제금하고 앞에 나오는 계획하고 뒤에 나온 계획하고 앞에 나온 시설과 뒤에 나온 시설하고 계속 볼 때마다 헷갈리잖아요. 앞에 보면 뒤에 까먹고 뒤에 보면 앞에 까먹고 중간은 아예 기억 안 나고 그래서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지금 한 번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 보던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뭐와 같은 건 줄 알아요? 왜? 우리 평소에 쓰던 근육이 아닌데 갑자기 근육을 쓰면 막 저리고 아프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머리가 저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데 머리가 저릴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양이 별로 안 돼 보여도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70페이지거든요. 작년도 거보다 한 3페이지 늘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개정된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잖아요. 그럼 정말로 정신병 걸려요.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늦어도 6시 반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6교시로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 오래 하면 싫어해요. 요즘에는 오래 하면 다들 기절 직전이라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이런 게 있고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게 있어서 요거 좀 비교해 봅시다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뭐 할 때 계속 수업할 때마다 이걸 계속 활용할 거예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원래대로 하려면 이건 2주 이상은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뭐다 흐름하고 뭐 보는지 빨리 보세요. 라인 잡아가지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매주마다 이제 정규 수업할 때 계속 시험 볼 때까지 같이 볼 거예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정규 수업 들을 때 준비물이 뭐예요? 이제 그림책 가져오시고, 빈칸 노트 가져오시고, 비교 테마집 가져오시고, 이러셔야 돼요. 그럼 중간중간 내용 보다가 뭐 매수 청구 나왔다 그러면, 그럼 매수 청구 비교해 봅시다. 비교집 몇 페이지 펴보세요. 이럴 거예요, 이제. 내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흐름 파악하고 내용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그리고 다 한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비교해야지라고 마인드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현장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그 체계도 드렸을 거예요. 그림 체계도. 그렇죠? 그거 오늘 수업하는 건 아니고 그림 체계도는 무료 특강으로 지금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한 5강 정도 되니까 체계도 특강은 또 무료로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유료지만 그건 무료니까 확인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요즘에 참 수업이 없는 게 아니죠.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게 문제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3년 비교 테마 정리 수업 지금부터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바밤. 효과음이 없어서 제 입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바람나게 공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그러세요. 처음에 이제 학원 나왔을 때는 정말 신바람 났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피바람 나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점점점 즐겁지가 않고 지겨워지고 지루해지고 이러는데 공법이란 과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봐서 최대 효과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뭐 해야 한다? 어쨌든 간에 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가면은 이것만 가지고 모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은. 그만큼 잘 돼 있어, 사실 내용 자체가. 비교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비교 테마 정리할 건데요. 그리고 올해는 토끼 집어넣었어요. 작년도에는 호랑이 때라 호랑이 집어넣었거든요. 자축, 인묘, 진. 내년도에 용 들어갈 거예요. 어쨌건 34회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 드려요. 그렇죠?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35회 때 제발 만나지 맙시다. 그렇죠? 이제 올해로 헤어집시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요. 그동안 많이 만났으니까. 그렇죠? 오해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나오는데요. 항상 어느 자료를 보든 간에 컨텐츠가 되게 중요해요. 목차가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뭘 보는지 알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얘기하다시피 부동산 공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규제를 위해서 뭘 만든다? 계획을 만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상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규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지고 그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규제를 가할 때 매번 얘기하듯이 우리가 뭐죠? 그림책의 12페이지. 지금 안 펴도 돼요. 참고만 하시고.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 시작. 그래서 계획으로 뭐 하자? 규제를 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뭐라고? 도시계획의 사업이라는 거. 세 가지 뭐였어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었고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재건축이 있었죠.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게 사실은 뭐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것만 거의 3, 4주 걸리는 거니까. 그렇죠? 뭘로 만들어요?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시설 사업도 하는 거고 개발 사업 만들어서 신도시 만드는 거고 정비 사업해서 노후 불량 건축물도 개량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다? 토지 이용 규제를 가한다고 해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요?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랑 용도구역 정하고요. 지정됐다면 거기서 어떠한 행위 제한을 받나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표라든가 조례라든가 다른 법령 등의 내용이 있어가지고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규제하는 거에 양대산맥은 뭐예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것과 용도지역 정해서 토지 이용 규제가 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바로 주요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한다고 표정 좀 내보세요. 아, 모르겠어요. 8개월 배웠는데. 그렇죠? 그런데 모든 거를 다 계획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계획할 수 없으니까 모든 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어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뭐라 부른다? 개발 행위라고 하고 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허가를 받게 하며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뭐다? 성장 관리 계획이라고 했고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두 가지 구역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것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게 있다. 제발 부탁인데 이 빨간색으로 쓴 거는 이 그림 안에 안 써져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허가를 받게 하는데 기준을 제시하는 게 성장관리계획이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목적성 구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거예요.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시작.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5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오케이.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오케이.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 6번 불러줄까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자격 하시면서 이와 같은 걸 이제 테마별로 비교해서 각종 계획 비교하고 그와 같은 사업의 계획의 수립권자, 사업마다의 시행자, 그들에 대한 조합 이걸 공부하는 게 이 부분 테마고요. 사실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 조합에 대한 건 뭐 참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사업 시행할 때 자금적인 측면에서 채권, 각종 채권 발행에 대한 부분. 작년에도 이거 두 문제 나왔어요. 조합하고 채권은 정말 기출 양대산맥입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확인해 놓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 법의 시행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뭘 보냐면 무슨 뭐 매수 청구라든가, 그렇죠? 매도 청구라든가, 그렇죠? 무슨 뭐 수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시행 조치에서 이제 언급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등에 대해서 각 법마다 어떤 용도 지역 등이 있고 행위 제한 어떻게 받을 건가. 이걸 비교하는 게 양대산맥의 사실은요.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테마 10번부터는 뭐다? 위에서 봤던 걸 다시 반복해서 뭐 하는 거다? 테마별로 비교하는 겁니다. 동요권만 따로 좀 비교해 보고 효력상실만 따로 비교해 보고 면적만 따로 정리해 보고 연월일, 여러분 좋아하는 연월일 2년, 3년, 5년, 10년, 그년 기억나시죠? 그거 공부하는 거 연월일. 이건 여러분이 다 어떻게 본다면 자습용으로 필요한 건데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비교해 드리려고.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중요한 이행강제금 비교. 완전 중요하죠.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각 법의 위원회에 관련된 거. 작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문제가 나왔었어요. 얼마 전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한번 나왔었고요. 이 위원회 비교. 올해는 요걸 집어넣었어요. 뭐를? 벌칙 부분. 작년도에 주택법에 벌칙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벌칙에 대한 부분이 올해는 국토계획법이나 농지법 쪽에는 관심이 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국토계획법이랑 농지법 정도의 벌칙이 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나름대로 컨텐츠 목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주요 라인 잡아서 도시계획사업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자금에 대한 거 시행조치와 용도지역과 행위제한 비교하는 것과 그중에 테마형 비교. 부분이 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여러 번 많이 볼 거예요. 이 책 몇 개월 본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봐요. 그래서 6, 7, 8, 9, 15개월 볼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오늘 보고 멘탈 나간다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한 번 정도 굴려 놔야지만 평소에 멀리 눈에 들어옵니다. 힘들어도 버텨야 돼요. 나도 힘들어요. 그렇죠? 잠도 못 잤어 그렇게. 왜? 오늘 수업이잖아. 하루 종일 수업해야 되니까. 이거 우리한테도 부담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맨날 하는 거 뭐 아니에요. 맨날 안 해요.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올해는 봐요. 어쨌든 간에 다들 부담스러운 수업이긴 한데 어떻게 잘해봐가지고 한번 잘 끝내봅시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보다 이걸 들었으니까 그동안 전체 나오는 부분이 쫙 정리가 돼주면서 막 정리되겠죠. 집에 갈 때쯤에 6시 반쯤 아마 더 헷갈려 있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더 헷갈려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흔들어 놔야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정리한다기보다는 더 흔들어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나서 남은 5개월 동안 반복해 보면서 이제 가르마가 타지는 거예요. 계속.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첫 수를 베푸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얘기 봅시다. 첫 번째 뭡니다? 너무 중요한 게 나옵니다. 기반설이에요. 첫 번째, 기반시설. 이거 중요합니까? 대땅 중요합니까? 대땅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안 나온 적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부분 중에서 기반시설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일단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기반시설을 보면 뭐예요? 첫 번째가 기반시설, 그 다음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했다 해서 도시계획시설, 그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하는 걸 뭐라 불러?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 부르죠. 오른손 들고 한번 해봐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정의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요번에 작년도 또 뭐라고 나왔어? 나왔죠, 이게.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부분은 교공유공 방보환. 시작. 교공유공 방보환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기반시설 종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과 환경기초까지 해서 총 7가지가 있죠.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그 기반시설 중에서 뭐가 되죠?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면 이건 뭐가 돼요? 이게 광역시설인 거예요. 그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 필요하다면 뭐다? 그게 바로 광역시설인 거다. 그렇죠? 그러면 필요하다면 광역계획권 정해서 광역도시계획 만드는 거고. 그리고 작년도 물어봤던 건 뭘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요 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뭘 물어봤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 것이 뭐다? 바로 도시계획 시설이지만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굵은 거, 명확한 건 뭐다? 계획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요걸 물어봤던 게 작년 기출이었어요. 계획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알겠습니까?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예요? 주차장, 차량검사 면허, 건축물, 부설, 나타났다. 부설광장. 그렇죠. 건축물, 부설광장. 부성이 아니라 부설, 나타났어요. 됐고요. 그 얘기. 그 다음에 뭐가 되어지죠? 밑에 보면 공공공지 등등등 있었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것 빼고는 다 계획 없이 할 수 있는 거였고요. 학교 중에서도 유치원, 특수학교 등등 계획 없이 하죠. 그 다음 등등 나와 있고요. 도축장 부분 500 미만 도축장 계획하지 않고 한다. 재활용시설 재비폐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요. 내용들 본다라고 한다면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 이거 잘못 들어갔네요. 이게. 봐요. 재비폐니까 봐요.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이용시설하고 폐차장 이거 빼야 되겠다. 이거 빼세요. 명언 잘못 들어갔네. 그렇죠? 수주로염 방지시설은 계획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로하고 빼세요. 그렇죠? 가로하고 빼세요. 잘못 들어갔어요.
sorry. 그래서 수주료의 방식을 패고 뭐하죠? 빨리 재비폐합니다. 재비폐,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이용시설과 폐차장. 그쵸? 재비폐는 뭐다?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수주료의 방식에 잘못 들어갔어요. 이거 봤는데 좀 에러가 있네요. 쏘리 하고요. 그 정도.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요, 올해 또 나올지 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 건 내용에서 기반시설, 시작.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그 다음 도시계획의 시설사업. 이렇게 세 가지 봤고요. 근데 봐봐요. 요 기반시설이 정비사업을 위한 거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그 기반시설 중에서 정비 기반시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비 기반시설. 쭉 나오고요. 33회 때 관련돼서 비용 문제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비용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 보시면 굵은 거로 표시된 거 있죠, 지금 요거. 위 것 중 굵은 것은 시장 군수 등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뭐예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하청, 공공공지, 광장. 이거에 대한 물어본 33회 때 문제였어요, 이것도. 그럼 봐요, 지금도 기반시설 관련된 것만 국토계획법의 한 문제, 또 정비법의 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의할 게 뭐냐면 국어, 도랑 같은 것도 정비 기반시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시군 등이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게 작년 문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저렇게. 근데 사실은요, 이 기반시설 물어볼 때 재밌는 게 솔직히 말하면 되게 쉬운 문제를 물어보는 부분이었는데 어려운 것만 골라서 물어봤어요. 뭐? 계획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물어봤지, 작년도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뭐다? 비용 부담 시키는 거 물어봤지. 평소에 물어보지 않는 패턴을 물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듯 쉽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였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정비 기반시설 같이 꼭 필요한 것들이 어디로 가면 주택법에 가면 이게 부대시설인 거야, 사실은. 주택법에 가면 따지고 보면. 그렇죠? 꼭 있어야 되는 거 주택단지 지었을 때 따지고 보면 부대시설. 뭐예요? 주택에 딸려 있는 것으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보안 등 대문, 자전거 보관소, 조경시설 방법. 없으면 못 사는 거. 이게 부대시설이에요. 주택법상.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그 다음에 정비법의 정비기반시설, 주택법에는 부대시설이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뭐예요? 정비법에 나오는 공동이용시설은 뭐랑 비슷한 거예요? 생활복리와 비슷한 거죠. 뭐라고요? 정비법에 나오는 뭐다? 공동이용시설은 생활복리이기 때문에 주택법의 복리시설과 또 비슷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근데 주의할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유치원이 정비법에서는 뭘로 안 보죠? 공동이용시설로 안 보는데 주택법으로 가면 뭐다? 유치원이 복리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좀 문제가 돼요. 그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공동작업장이 있고 여기도 공동작업장은 다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유치원 존부에 대한 거 좀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시설과 간선시설, 단지 안에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인데 기간시설과 간선 구분할 때 주의할 거 뭐라 했어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 난방. 시작.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은 간선이다, OX. X, 기간이다. 그러면 간선시설이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 안과 밖을 연결시킨단 말이 있어야지만 간선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간시설과 간선 나올 때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이다. 단지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걸 연결시키자. 그게 바로 뭐다? 간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어쨌든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은 어느 법으로 가든 한두 개는 꼭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해 보시면서 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건 꼭 좀 내용 구분해 보시면서 확인해 줘야 돼요. 이것도 1년 내내 볼 거니까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구분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했는데 벌써부터 얼굴이 어두워요. 그쵸?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탄하세요, 여기요. 뭐다? 계획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수주료의 방지선은 빼세요. 그쵸, 여러분? 가로하시고, 계획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환경기초는 재비폐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재비폐.
아까 매번 얘기했던 거죠. 됐고요. 이래서 첫 번째 뭐다?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 잘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도시계획 사업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를 뭐라 불러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뭐 하죠? 허가받게 하자. 그리고 요번에 가장 중요한 패턴으로 아실 게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뭐다? 성장관리 계획. 절대 뭐가 아니에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 성장관리 계획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나머지 행위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어디에 정한다?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녹관, 농자임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봐, 연속 나오잖아 지금. 32, 33. 그렇죠? 그래서 의미, 위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개발의 허가를 위한 목적성 구역 두 가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밀도 관리를 위한 거니까 주상공에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뭐다? 이 외의 지역에 대해서. 어디에 정하는지도 위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 듣는 거 아니고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에 뭐다?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개발사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 새로운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뭐다?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 불러?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죠. 그리고 정비사업은 요번에 아주 중요한데요. 나와야 돼요, 이거. 정비사업의 종류는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럼 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 기반시설이 뭐가다? 극히 열악하다, 과도 밀집됐다. 이러면 주거환경 개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데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용설 확충을 위한 것도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봐주겠다. 됐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 비교해 보자면 열악하다, 밀집돼 있다. 그리고 어디? 상업,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재개발이다. 시작.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것도 재개발인데 올해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죠. 공공재개발. 시작. 공공재개발. 재개발을 공공이 나서 한다는 얘기예요.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그럴 때 주의할 거 요거. 50% 이상을 공공임대 등을 지라는 얘기예요. 시작.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지어라. 그리고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노후불량하다. 이걸 고치는 걸 뭐라 하죠?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양호,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 근데 마찬가지 공공재건축은 이런 것들을 시군 등 LH 등이 짓는데 종전세대 얼마? 100분의 160 이상 꺼서 공급할 것. 알겠습니까? 요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아침 벌써 잘 때 아닙니다. 이따 밥 먹고 나서 주무세요. 아직은 잘 때가 아니에요. 아침에 진도를 쫙 빼놔야 돼. 그래야지 오후에 주무시게 놔두지 이제. 그 얘기. 그리고 주택법으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주택의 단지를 배우는데 30채 이상으로 질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한다 이 얘기죠.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부대 복리를 같이 짓는 거예요. 주택법은.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주택단지를 나눠 진행할 수 있는데 나눠 하는 걸 뭐라 불러? 공구라고 하죠. 공구별 세대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은 돼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600세대 뭐다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공구별로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공구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죠? 그거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셔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어 정리된 관련된 기반시설과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 그리고 계획하지 아니하고 하는 행위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때요? 한꺼번에 뭉쳐보니까 재밌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표정이. 첫 번째 했는데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이제 각 법의 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어떻게 본다면 각 법의 계획, 행정계획, 요 계획이 우리 부동산 공법의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그쵸? 그 모티브고 그림책 12페이지에 나오는 기본 바탕이 되어지는 거죠. 그쵸? 봅시다. 그럼 물어봐요. 항상 봐봐요. 그 말 기억나요? 계획이 나오면 기억할 거.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 시작.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죠. 거꾸로 하지 말랬어요. 봐봐요. 그러면 일단 계획 나올 때 우리 봐봐요. 관할 서울시에 만드는 계획이 뭘까요? 관할 서울시에 만드는 계획. 굳이 말하면 요게 도시계획이에요. 관할 도시에 만드는 계획, 서울시에. 그쵸? 도시계획인 거죠. 플레인 말하면 도시군 계획이고. 그쵸? 그럼 뭐가 될까요? 그거는 기본 틀 잡아주는 기본 계획과 구체적으로 관리해주는 관리 계획이 있겠죠. 알겠습니까? 우리 맨날 외우는 거.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이해갑니까? 이게 관할 구역이에요. 그죠? 하지만 오해하지 말 거. 여러 도시에 걸려있는 광역시설.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거기에 계획을 만드는 게 뭐다? 광역도시 계획이죠. 그럼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동네는 어디예요? 바로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 계획을 만드는 거고 도시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인 거죠. 항상 뭐라고 나와요?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는가? 시작.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는가?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기초조사 거치고 뭐예요? 공청회 거쳐서 의견 청취하여 수립 입안하거든요. 기억나요?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공청회 관련된 부분은 봐봐요. 관리계획 쪽에는 칸이 없죠. 그러니까 공청회는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에만 나오는 부분이고요. 관리계획은 공청회 라인이 없어요. 그쵸? 왜? 주민에게 대놓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고액기. 그리고 그 조사할 때 토지의 적성평가하고 제2취약성 문서 포함할 때 5년 내 실시한 경우는 안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요거는 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 5년 내 실시했다면 토제를 안 할 수 있다. 토지의 적성평가와 제2취약성 분석에 대한 부분들 그거 설명드린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의견 청취해주고요. 주의하실 거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뭐가 된다?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이죠. 별표 제가 박스 묶어놨어요. 칸이 없어가지고 제한은 어디만 있어요? 관리계획에만 있는 거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는 제한이란 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뭐다? 우리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일 때만 제한이 가능하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리계획의 입안자인데 절대 까먹지 말 거 이거 34면 100%예요. 만약에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이 33일 때 안 나왔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정말 34회 알았어요. 그런 거 잘했어요. 봐봐요. 34회 그렇죠?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안 나온다면 뭐야? 열심히 해야죠. 봐요. 일단 5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기지산에 올라서 대입을 보고 제안합니다. 기지산에 올라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낯설죠? 뭐라고요?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 대책, 입지 규제 최소구역. 완전 중요하죠, 이거.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동의는 뭐예요? 기반시설 관련된 것만 5분의 4고요. 나머지는 다 뭐다? 3분의 2가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관리계획 12페이지 그림책의 내용 중에서 뭐를 제안할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한 번 더 얘기해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주민의 입안 제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제가 여기 써놨어.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지산 대입 요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34의 기출로 굉장히 유력하다. 이게 30회 이후로 안 나왔던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매년 나왔어야 될 부분인 건데 이 출제위원들이 이 법을 몰라. 내가 봤을 때는. 알면 안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형 얘기하죠. 요즘 출제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 전공분이 아니라고. 대부분이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야 돼.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중요해? 엄청. 뭐라고요? 엄청.
그렇죠? 얘기들 봐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5일 알려주고 30일 연장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제한자에게 비용을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죠. 어디 가나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 부담은 원인자 부담주의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주민이 얼마나 동의하냐를 알아야 되는데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주민의 진실한 뜻을 알아야 된다면 국공유지는 제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따 뒤에 가면 또 오후에 동의 요건 정리할 텐데 보통 대부분 다 민간자의 요건을 알아보고 싶을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민간자가 얼마나 소유했냐, 민간자가 얼마나 동의했냐, 그걸 알고 싶은 건데 포함시킬 수는 없지, 그거를, 공유주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된 부분과 각종 계획에 대한 부분 받고, 어쨌든 입안자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립자와 입안자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비교집이요, 이렇게 펼쳐놓으면 삐포지거든요, 이게. 그쵸? 그래서 이제 위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접는 것보다 펼쳐놓고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위의 내용이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렇죠? 봐보세요. 그럼 봐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누가 수립하냐 이 얘기예요. 누가 수립하냐. 매번 나오는 거. 봐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이면 시군의 공동수립. 시작.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이면 시군의 공동수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면 시도의 공동수립이고, 그 다음에 협의 거쳐 요청한다 그러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하기도 하고, 3년 지나도록 뭐하죠? 승인 시청이 없으면 도가 단독으로 만들죠. 하지만 주의할 거, 도가 단독으로 만들 때도 국장 승인은 없죠. 궁금하시면 그림책에 10페이지 그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다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국장 단독 수립은 언제?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시도가 3년 지나도록 승인 시청이 없었다. 이러면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로 얼렁얼렁 만들기 위해서 공동수립이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인정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협의가 안 된다면 뭐가 된다? 조정시청할 수 있다. 분렵이 됐을 때. 근데 조정시청은 뭐라 했어요? 공동으로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도가 수립할 때 협의가 안 되면 국장에게 조정신청. 시군이 수립할 때 협의 안 되면 도지사에게 조정신청하면 되겠죠. 한번 말해. 조정신청. 공동으로만 하여야 한다. X. 공동도 되고 단독도 된다. 그림책은 10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그림책을 펴놓고 봐도 괜찮아요. 눈에 들어오게. 그렇죠? 그러면서 나올 때마다 확인해 보면 되겠죠. 됐어요? 뭐 가방에 꽁꽁 넣어놓으라고 갖고 온 건 아니니까. 봐봐요. 일단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 봤고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좀 봐보세요. 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비교해 본다면 봐요.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을 할 때 누가 수립할 거냐 얘기인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 누가?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하죠. 다만 주의할 거, 국장이나 도는 수립할 수 없어요. 왜? 내 멘탈은 내 거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조정당하고 있다. 내 정신세계가. 맞다 했나? X. 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멘탈. 국장도는 못 만들죠. 하여튼 봐봐요. 오른쪽 보시면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만드는데 여긴 뭐야? 국장이나 도가 만들기도 하죠. 무엇은? 도시 관리계획이니까. 관리계획은 뭐다? 실현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와 달리 기본계획과 달리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좌우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기본계획은 국가계획 관련될 때 국장이 만들까? 기본계획 X. 관리계획일 때입니다. 제발 좀 부탁인데 도시계획 볼 때는 이게 기본계획인지 관리계획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 나올 때마다 항상 이게 기본계획이냐 관리계획이냐. 됐죠? 그럼 또 하나. 인접한 관할을 포함해서 만들 수 있죠?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 그건 협의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관리계획은 협의에 만들죠. 인접한 관할을 포함할 때 재미있는 건 모두 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항도 있다는 거예요.
관리계획에서는. 인접한 관할을 포함할 때. 왜?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여기는 협의, 불협의 다 있지만 기본계획은 협의에서 포함한다고만 나오거든요. 한 번 더. 기본계획은 뭐다? 우리 도시의 멘탈이야. 일반 주민을 규제하는 게 아니야. 불협의 조문이 필요 없어. 하지만 관리계획은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물어볼게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에요. 관리계획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 X. 기본계획의 제외지 관리계획의 제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한 번 더.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요? 인구 10만 명 이하예요. 그러면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진 곳에 우리 도시가 전부 들어가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그때도 기본계획은 안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뭐야? 관리계획의 제외가 아니다. 내가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립 제외는 기본계획이다. 절대 관리계획이 아니다. 관리계획은 뭐다? 국장, 도가 만들 수도 있다. 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니까 하는 점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럼 뭐가 돼요? 광역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되며 아니면 광역도시 우선하죠. 도시기본계획보다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 부합해줘야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 항상 뭐예요?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 이렇게 해봐요. 국가계획,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 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 알겠습니까? 점점 계획은 구체화되는구나. 이래서 우리가 내용에서 구분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뭐 한다 합니까? 이제 결정한다 이 얘기죠. everybody 결정 승인. 그럼 봐봐요. 협의심의 거쳐가지고 승인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프면 협심증에 걸려요. 기억나십니까? 협심증. 협의심의 거쳐 승인받자. 시작. 협의심의 거쳐 승인받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일 때는 뭐다? 협심증이라고 하죠. 그렇죠? 협의심의 거쳐 승인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당연히 그거 아시죠? 국장 레벨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 도 레벨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다 이제 압니다 이거. 은근히 잘 나와요. 농담 아니라. 그래서 국장 레벨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레벨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시도가 만들었으면 국장 승인 받고 시군이 만들었으면 광역도시계획은 도의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송부해주면 시도가 공고하고 송부해주면 시군이 공고하는 거지 국장도가 직접 공고하는 거 아니다. 송공열, 송부하여 공고 열람하자. 시작. 송공열, 송부하여 공고 열람하는 거죠. 더 나왔던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나올 때 주의할 거 이거죠. 도시기본계획은 뭐다? 큰 도시는 승인이 없다는 거예요. 뭐다? 큰 도시는 다 큰 아들이 멘탈을 무슨 엄마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큰 도시는 뭐가 없다? 승인이 없다. 하지만 조그만 도시 시군은 도에게 승인을 받아라. 알겠습니까? 한번 나왔죠 시험에서. 시군이 도시기본계획 만들면 도와 협의한다고. 아니에요. 도에 승인받는 거지. 이해가셨습니까? 협심증. 시작. 협심증. 그럴 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누가 결정합니까? everybody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작. 도시관리계획 결정. 누가 해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의 예외 국장이란 말이지.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뭐다? 이거죠. 시군이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해 말 거. 구리시, 의정부시도 그 일부의 지구단위 계획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참 잘 나옵니다.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라 별 많이 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만큼은 해양수산부 장관이지만 나머지는 다 뭐예요?
국장이 직접 만든 계획은 국장 결정. 개발 제한 구역은 국장 결정.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도 국장 결정. 알겠습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구? 해양수산부 장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심하여 승인하자, 협심하여 결정하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거 혼동 좀 그만하세요. 어쨌건 저는 가장 중요한 라인을 뭐로 보냐면 이 라인으로 봅니다. 요거 승인 결정권자 라인. 그렇죠? 여기서 광역도시계획 물어보는 건지 도시기본계획 물어보는 건지 도시관리계획 물어보는 건지. 알겠습니까? 세 가지를 수평으로 비교하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 물어보면 또 헷갈리고 도시관리계획에서 기본계획 또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권자, 결정 승인권자 수평으로 비교하시면서 라인 잡아줘야 됩니다. everybody 입 열고 잡으면 팔이 들어가요. 일로 와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 발생 규정 봐요. 효력 발생 규정 없죠. 하지만 관리 계획은 있죠. 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니까. 정말 잘 나오죠. 도시관리 계획 효력 발생 지형도면 고시한 날. 다음 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음 날 언제 나온다? 시료 간주할 때. 시료 간주할 때 다음 날이 있는 거고 여기는 발생한 다음 날이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봐봐, 지형도면 고시한 날. 워낙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지형도면 고시한 날 다음 날 이래가지고 나오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틀리겠죠. 매번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지형도면 관련된 부분은 뭐가 된다? 누가 만들어요? 이반권자가 관리계획 만들었을 때 만들어주는 거고요. 국장도 포함해서 이반권자니까. 그 다음에 뭐다? 대도시 아닌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 등 제외되고. 그 말은 뭐예요? 결정권이 없는 시군일 때만 도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구리시가 만든 거 지형도면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지구단위 계획이면은 직접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승인 필요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지형도면 승인은 결정권이 없는 시군이 만들었을 때만 도의 승인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들. 아마 이론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버텨내야 돼요. 그렇죠? 한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면 나아져요. 앞으로 9월, 10월까지 계속 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두 팔 좀 들어보세요. 지금은 아침이에요. 목 좀 돌리고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요. 차가 하나도 안 막혔어요. 내가 제일 먼저 왔어요. 8시 50분에 왔어요. 그렇죠? 차가 하나도 안 막혀요. 42분 걸렸어. 대박이죠? 함부로 누려볼 수 없는 가치예요. 어쨌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득권 보등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지형도면 물어봅시다. 광역도시 계획의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발생한다. 이러면 다음날 안 들어가서 땡큐 이러면 안 돼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효력 발생 조문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영향 미치는 계획이 아니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관리계획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알겠습니까? 라인 잡아줘요. 오늘 뭐 디테일한 건 안 보일 테니까 계속 뭐다? 옆으로 수평해 보면서 비교하셔야 돼요. 라인 잡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부에 만드는 계획. 시작.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계획 뭐라 부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맞나요? 한 번 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의 기본관리,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서울시 관리계획이 있고 서울시 상계동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그럼 물어봐요. 성장관리 계획도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죠? 아니에요. 성장관리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죠. 아까 혼동하지 마시고 목 좀 잘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음의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해야 한다. 그죠? 한 번 더 물어봐요. 서울시의 전부는 아니어도 정비구역의 전부는 돼요. 됐어요? 관광특구의 전부는 돼요. 목적구역에는 전부 일부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에 대해서는 뭐다? 일부여야 한다.
항상 얘기해요. 전부 일부 나올 때 어디에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봐야 돼요. 그냥 전부 일부를 외우지 말고 어디에 전부고 어디에 일부인지를 보란 말이야. 내 말 이해하셨죠? 다시 물어봐요. 산업단지의 전부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할 수 있다. 있다. 근데 전부라고 하면 틀린 줄 알아, 사람들이. 하지만 서울시의 전부에는 안 되지. 그럼 봐요. 서울시의 일부인 정비구역이고 정비구역의 전부이자 일부에 가능한 거예요. 한번 해봐. 서울시의 일부에 가능한 거고 그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가능한 거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기본 기억하시면서요. 가장 잘 나오는 거 이거. 지정하여야 한다. 시작. 이건 필수로 암기 좀 합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거. 첫 번째,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그냥 10년 아니야.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빨리 해라. 시작.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정태기예요. 10년은요. 그리고 30만 이상에 대한 다음의 지역.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가 됐어요.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해요. 이런 경우라면 난개발될까봐 30만 이상 되면 지정하여야 해요. 그럼 하여야 한다의 두 가지 포인트. 10년과 30만인 거죠. 뭐라고요? 10년과 30만인 거예요. 빨간 거 위주로 외우세요. 다는 못 외우니까. 일단 눈도장 찍고요. 그런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봐봐.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을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뭐다? 정할 수 있다는 까먹지 마세요. 일단 10번 나오면 9번은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엔 지구단위 계획구역 뭐다? 정할 수 없다. 이러고 나오거든. X죠. 도시 외의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뭐다?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거 계획관리 지역에 가능한 거예요. 세부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개발진흥지구에 정하고자 할 때 요건. 그죠? 그 다음에 내용에서 행위 제한 대체를 위한 경우들. 그죠? 라는 거, 그 정도만 간단히. 지금은 비교 특강 시간이니까 라인만 잡아주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했다면 거기 뭘 만들어야 돼?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거 외워줘야 됩니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 시작.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항상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아닌 것은 이러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밑에 나오는 거 뭐 지역지구를 3번 변경한다, 무슨 뭐 교통처리 계획이다, 환경관리에 물어본단 말이야. 할 수 있다지. 그리고 뒤에 있다 성장관리 계획의 내용과도 비슷한데 거기는 반드시 포함이 아니라 필요시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고. 지금의 요거는 뭐야? 반드시 포함이거든. 기반시설 배치 규모. 이거 설명할 때 기억나요? 밥상을 차리면 반드시 밥상에 들어갈 게 있다.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반드시 넣을 게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야?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는 사업이 이루어질 때 지구단위 계획에 꼭 들어갈 내용인 거지. 반드시 포함 내용인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요번에 나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효력상실. 제가 또 뒤에 가면 또 한꺼번에 또 얘기할 텐데 이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와야 돼 이거. 그럼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3년 내에 결정고시 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럼 3년 된 다음 날 구역은 잃게 돼요.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기억나시죠? 시작.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이에요. 계획에서 사업에 착수를 하지 아니한 건 5년 주는 거죠. 그럼 안 하면 그 5년 되는 날 뭐다? 다음 날 계획은 잃겠죠. 그리고 뭐다? 그 계획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얘기했었어요. 한 번 더.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 키워드 되어지는 거 거점 확보하세요.
지금은 디테일하게 내용 보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 흐름 파악하면서 뭐다? 비슷한 거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계속 볼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위반했다면 가설 건축물 빼고는 2년 이차. 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위반했다면 가설 건축물 빼고는 뭐다? 2년 이천의 징역 벌금에 처하죠. 그 가설 건축물 포함이라고 나왔던 게 32회 때 문제였어요.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상 도로 만들기로 된 땅에다가 뭐다? 아파트 지으면 안 되잖아.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이해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를 얼마나 완화할래? 한번 말해. 구체적 완화. 그게 어디면 도시지역이면 뭘 완화할 거냐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이거. 한옥마을 보전, 차 없는 거리의 조성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이런 뭐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요게 제일 잘 나오는 테마. 됐습니까? 게다가 요번에 신설된 것 중에서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을 준주거지역 내에 한다면 시작.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을 준주거지역에 한다면 용적률 140% 이내. 이해갑니까? 그리고 뭐다? 공동주택의 1조 제한 200% 이내. 2배 이내 완화시켜주겠다. 어디서? 준주거.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시작.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용적률 140% 이내. 1.4배. 알겠습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공공시설 부를 제공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면 준주거일 때 고밀개발을 위해서 용적률 1.4배 이내 완화. 그러니까 뭐야? 준주거가 500이니까 1.3은 700까지 가능한 거야. 기억나? 준주거가 얼마야? 500이 최대 한도니까 1.4면 700까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노원역 주변에 엄청 높은 건물 올라올 수 있다는 거야, 이제. 내 말 뜻 이해하겠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완화해도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몇 배? 2배를 넘을 수 없다. 이건 뭐라고 이해하자? 최대 한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리 완화해도 건폐율은 1.5배를 못 넘고 용적률은 2배를 못 넘어. 위에서 아무리 완화를 해도.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모두 도시 외의 지역도 마찬가지야. 1.5배, 2배 못 넘는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뭐가 안 돼?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아파트 연립은 안 돼. 뭐가 아니고서는? 아니,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서는. 서둘지 말고요. 계획관리지역이면 가능해요. 개발진흥지구여도.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면 개발진흥지구에는 아무리 지구단위 계획이어도 아파트 연립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말이 only 계획관리, 아파트 연립. 시작. only 계획관리, 아파트 연립이라고 한 번 더 이해해 주십니다. 알았죠? 그 얘기들. 이게 바로 뭐냐면 내용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죠. 어쨌건 저는 나와야 한다고 봐요. 어디가? 이것도 나와야 되고 이 벌칙도 나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이 나와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포함되는 거 뭐다? 이거. 됐죠? 보시면서 한바닥에서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을 시행해보자. 봐봐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작. 그럼 봐요. 우리 지금 어디만큼 온 거냐면요. 어디만큼 왔니? 이 얘기예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한 부분 중에서 지금 용어정의 봤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든다까지도 정리해 봤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뭘 보자 이제? 도시계획의 시설사업 먼저 목 찾은 봐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요 사업을 진행할 때도 뭐다? 각종 계획이 많아요. 뭐가 많다? 각종 계획. 우리 지금 보는 테마가 뭔지 아세요? 행정계획 테마 보는 거야 지금. 행정계획. 막 달렸더니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지 지금. 그렇죠? 눈 떠봐봐. 시계 좀 그만 맞은 남았어 시간. 여기 봐요. 그럼 뭐가 된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봐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해주자. 이게 뭐다? 도시계획 시설이다. 결정된 도시계획서를 사업하자. 도시계획설 사업이다. 그럴 때 이 사업은 돈이 많이 있다? 없다? 항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돼서 단계별로 뭐 만들어? 집행계획을 만들어주자. 그 다음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시행자가 뭘 만들어?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럼 뭐야? 계획이 벌써 두 가지가 나오지.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고 실시계획 만드는 거야. 이 사업을 위해서는. 뭐라고요?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고 실시계획 만드는 거지. 지금 뭐 보는 중이니까? 계획 보는 중이라고 지금. 계속. 뭐 하는지는 알고 들어야 돼. 알았죠? 계획 보는 중에 있다가 이제 개발 사업에 나오는 계획, 좀 있다가 정비 사업에 나오는 계획 쫙 볼 거야, 한꺼번에. 알겠죠? 그럼 봐요. 그러면 도시계획설 사업의 계획 간단 보고 마무리할 읽으시는요.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느낌이 좋은 게 뭐냐면 감정평가사 34회 때 요게 나왔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저번에 감평사 기술미래 기억나시죠?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 기억하셔야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 돈이 없으니까 뭐다? 1단계, 2단계 나누자 얘기거든. 1단계 3년 내로 하는 거, 맞아? 2단계 3년 후로 하는 거. 1단계 3년 내, 2단계 3년 후. 그리고 관리계획의 이반권자가 얼마? 3개월 내에 만들어줘. 이게 아마 포인트일 거야.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을 포함해서 3개월 내에 만들어주는 거야. 원래 몇 년이었다고? 2년이었어, 원래는. 그러나 단계별 집행계획 만드는 거 너무 길어지니까 늘어지잖아. 소유자한테 피해가 크잖아. 사업이 지연되니까. 3개월 땡긴 거고, 다만 주의할 게 뭐야?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사업을 의지하는 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어. 그래서 다른 법에서 이 법의 사업을 의지하는 건 2년으로 봐주겠지만 우리 법에서 하는 거는 다 3개월 땡기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단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아마 이러고 나올 거야. 다른 법에서 우리 법의 사업을 의지하는 건 제외한다고 나올 거야. 그러면 3개월이 맞는 거지. 있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쉽게 말하면 돈 만드는 계획이에요.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아유, GTX 만든다고 해봐. 도로 만든다고 해보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눈 뜨면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고, 이거 만들 때 뭐 하죠? 협의 등에서 의견 청취하는 게 바로 뭐예요?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나 승인 같은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협의 거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제가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림책도. 그렇죠? 고액애들. 그래서 뭐가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었으면 시행자 누군지 볼 거예요. 좀 이따가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장이, 그리고 자세한 건 후술. 나중에 술 먹자가 아니라 뒤에 가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었으면 이제 뭐가 되죠?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뭘 만든다? 실시계획을 만들죠. 한번 말해. 실시계획. 그럼 실시계획의 작성이라고 나오게 되죠.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라면 다 만들어야 합니다. 행위든 비행이든. 근데 인가권자인 시도 대도시 시장이라면 작성하되 인가받지는 않겠죠. 인가권자도 작성하지 않는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작성은 해요. 인가받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분할 시행 가능하죠? 말해. 분할. 좀 이따 개발 사업은 분할 결합. 정비 사업은 분할 결합 통합. 한 번 더. 시설 사업 분할. 개발 사업은 분할 결합. 정비 사업은 분할 결합 통합. 우리 팀들 아주 훌륭합니다.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작성했으면 공고 열람시킬 때 14일 이상. 그리고 인가 고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면 국장이 인가를 하고, 시작.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면 국장이 인가를 하고,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그 밖의 경우일 때 인가권자가 되며, 그 다음 중요한 거 조건을 걸어서 인가할 수 있다. 말해. 조건부 인가. 이거 나오면 뭐가 나와요? 이행보증금 예치가 나와요. 하지만 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인 경우일 때는 예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항상 나오는 질문.
그런 다음에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 대집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이 있다면 대집행 비용 쓸 수 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고. 그리고 아직은 뭐다 나온 적이 없는 거지만 봐요. 실시계획의 내용 자체를 시작. 실시계획의 내용 자체를 실효시킨다는 내용이 나온다. 왜? 10년 후에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했다. 왜? 10년 지나도록 사업이 미집행되면 소유자들이 매수 청구하거든. 뭐라고요? 10년 지나도록 사업이 미집행되면 소유자들이 매수 청구하니까 그거 안 당하려고 10년 지났는데 이제서 뭘 만들었어? 실시계획 만들었다. 그러면 5년 줄게. 재결 시청이 없어. 그러면 5년 된 다음 날에 실시계획 자체를 실효시킵니다.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까먹으면 안 돼요? 10년, 5년. 시작? 10년, 5년. 이거는 도시계획서의 결정을 실효한다는 말이 아니라 실시계획 자체 실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열대치고 매수 청구. 기억나요? 그게 뭐야? 10년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시행자 등에게 내 토지 사라고 청구하는 거잖아. 근데 매수 청구 안 당하려고 실시계획을 만드는 거야. 원래 실시계획을 만들지도 않았어야 매수 청구하는 거거든, 소유자가. 그러다 보니까 실시계획을 만들어버리면 매수 청구 못하게 되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이런 자들이 10년 지났는데 실시계획 만드는 거지. 그러면 5년 되도록 재결 시청이 없다면 얘가 꼼수 쓴 게 뻔하구나. 그러니 5년 된 다음 날 뭐를? 실시계획 자체를 실효시킨다. 이거 박스에 넣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10년, 5년, 빵꾸 뽕뽕. 됐습니까? 10년, 5년. 시작. 10년, 5년.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의 조치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서류를 무료 열람할 수 있다. 공시 송달이 인정되며 타인 토지의 출입에 공권을 인정하겠다. 이게 또 작년 문제였죠. 타인 토지의 출입. 그죠? 그 얘기들. 그리고 그 사업이 시행이 이루어질 때 수용 사용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다. 공익사업이니까. 수용은 아무나 하나. 시행자가 수용을 해야지.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뒤에 가면 나와 또. 그렇죠? 따라라라라라. 됐고요. 그 정도. 공익사업의 인정 시기는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여기 됐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은 사업으로 써라, 처분 제한한다, 위반하면 무효로 한다. 됐습니까? 시행 조치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봐요. 지금 계획이 몇 가지 있어요.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에 나오는 계획은 이거 단계별 집행계획과 실시계획 요 두 계획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어서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자. 지금 계획이라는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확인해 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제 개발사업이 나와요. 도시개발법. 우리 아까 그림책에서 봤듯이 개발사업은 뭐라 했어요?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이죠. 시작.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럼 봐요. 개발 사업은 신도시를 만들어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럼 봐요. 개발 사업의 계획을 간단히 얘기해 주면 일단 개발 계획을 만들고 구역을 정하고 시행자가 마찬가지 뭘 만들어요? 실시 계획을 만들어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시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고 실시계획 만들었지. 지금은 개발 계획을 만들어 실시계획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한다면 나중에 환지 계획을 만들지. 뭐라고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한다면 뭘 나중에 환지 계획을 만들 거야. 지금 계획을 보고 있는 중이야. 베이스 까는 거에 대한 부분에 한 번 더. 도시계획설 사업은 뭐 한다고? 계획 만들 때?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면 어떻게 돼? 개발 계획을 만들어 실시계획 만들고 환지 방식이면 환지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계획이 뭐가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럼 첫 번째 도시개발법 개발 계획부터
이거 뭐 지나간 이틀 전에 배웠던 거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쉬었다가 봐요.